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아 2021년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부산의 10대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해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고 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로티비 뉴스가 선정한 부산 10대 뉴스 10위부터 6위까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한식 기자가 10위와 9위 뉴스를 차례로 보도합니다. (2021년) 한 해 비대면 경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활성화된 비대면 경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매 방식도 바꿨습니다. 마을과 지역 단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해오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다 비대면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와 경제진흥원도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실시간 소통하는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고 모바일 거래액이 72%를 차지하면서 시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비대면 판로 개척을 지원한 겁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사실은 라이브 커머스 운영이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지휘 장벽도 높고 이렇게 좀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좀 전문 업체나 인력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진행을 해보니까 덕분에 좀 쉽게 진행을 했다? 이런.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에서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판매 방식인 라이커머스의 실적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아우르는 확장 세계. 메타버스는 올해의 주요 화두였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게임 속 가상 공간에서 열리는가 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 콘텐츠 시장인 부산 콘텐츠 마켓도 현장 행사와 함께 온라인에도 행사장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도구에서는 영선이동 행정복지센터가 가상 공간에 구현되기도 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부를 그대로 재현했고 가상의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복지, 행정,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송출과 시 낭송 및 단체 영상, 사진전 퀴즈 공모 등 재미의 콘텐츠를 더하여 주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아바타를 만들고 쉽게 접속하여 즐기며 함께하는 가상 플랫폼 놀이공간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과 축제, 행정 등 사회 전 분야에 자리 잡은 비대면 경제. 또 다른 경제활동의 장이자 소통의 장을 만드는 한 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자 큰 숙제 중 하나인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는 올 한 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 부산의 관광, 마이스 산업이 전에 없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엑스포 예정 부지 대부분이 북한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는 만큼 엑스포 유치로 부산의 새로운 동력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월드 엑스포 개최 가능성은 또 한 번 높아졌습니다.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이후 부산시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장점, 또 미래의 새로운 문명을 여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민관이 함께 엑스포 개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겠다 하는. 월드 엑스포 유치는 단순히 부산만의 숙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을 의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월에는 범정부적인 기구인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1월 열린 1차 회의에서 부산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국제박람회기구 현지 실사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유치에 성공했을 경우 행사장이 될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 등 주요 현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제 행사. 부산의 경쟁력을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엑스포도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들어갔잖아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수민 기자가 8위부터 6위까지 뉴스를 이어서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산. 정상 습지에는 지금도 멸종위기종 희귀동식물 54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장산이 지난 9월 구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구립공원은 자치구 차원에서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 지정되는데 장산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구립공원 지정에 따라 구청의 산림관리 권한은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등산로에서 산림 피해가 생겼을 때 과거에는 산림청과 국방부, 구청 등 땅을 소유한 주체가 제각각 피해를 복구하면서 일부 구간만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뒤따랐지만 이제는 땅 주인이 누구든 구청이 통합적으로 복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원 일몰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도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해운대는 종합적인 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는 본격적인 산림 보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계획은 공원 용도 지구 결정과 또 공원 시설 계획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전략 영향평가 이행 단계에서 주민공청회와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장산 정상에 설치될 레이더 기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던 장산 정상. 이미 해운대구와 국방부 등이 장산 정상 개방에 대한 협의까지 했는데 레이더 기지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사회는 아무런 소통 없이 추진되는 사업, 그리고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군 관계자가 이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도 마련했지만 설명회 전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깜깜이 설명회라며 강하게 항의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해운대구는 국방부에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사포 해상풍력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되던 이 사업은 청사포에서 1.2km 떨어진 바다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찬성 측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위원회를 꾸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소 저감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사포 해상풍력 반대 대책위는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며 해양환경 훼손과 소음 문제, 어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해운대구 의회에서는 해상풍력 반대 결의안이 상정됐는데 의원들 간 협의를 거친 뒤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 수용성 촉구 결의문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지난 5월 주민 수용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산자부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금사회동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생태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는 반대 측과 서금사 지역에 일자리와 수익이 창출되면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찬성 측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었습니다. 역시 주민 수용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또 금정구 두구동에서는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 일었고 결국 부산시의 요청에 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인접한 광역지자체를 하나로 합치는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비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과 경남, 양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단 없는 추진과 당을 넘어선 협치를 약속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부산과 경남, 울산 등 3개 시도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조직인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정부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메가시티 추진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부산시의회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부산시가 더욱 행정력을 집중해달라며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8월 들어 부산과 양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본격화됐습니다. 또 진정한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통합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에서 무조건 주도하게 될 경우에 겉으로는 통합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사실 시너지 통합 효과가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 울산, 경남의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호 합의된 공감대를 조금 가질 필요가 있고. 지난 10월에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다문단 회의가 처음 열렸고 최근에는 산업과 경제, 교통과 물류 등 특별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광역단위 사무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수행사무를 토대로 규약을 제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특별지자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고용지표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11월 부산 지역의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부산의 고용률은 56.6%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은 0.7%포인트 오른 64.2%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2.4%로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특별 치안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금은방과 편의점, 무인 판매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합니다. 또 스토킹 등의 폭력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데이트 폭력 범죄에 신속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잦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만큼 주야간 대대적인 일제 음주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합동점검도 실시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2021년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과 제14회 교육매세나탑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교육매세나탑은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해 지역사회 교육 나눔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을 위한 과학 나눔 캠프, 장애인을 위한 월요 특별개관,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시니어 스쿨 등 과학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